홍씨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1년 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 시작했다가 얼마 전 뒤집어 엎어버린 올해 30살 여자입니다. 거지근성이라고 말로만 들었지. 제가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바로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서 더 충격적이네요. 남자친구는 지역에 있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연봉은 3천 중반이라고 하고 다니는데 정확히는 세금이다, 사대보험이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실수령하는 게 200 중반이에요. 나이 30, 사회생활 시작한 지 2년 차 치고는 그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남자친구의 비교 대상은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또래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솔직히 벌이 자체는 남자친구가 저보다 많이 버는 건 사실이었지만 자취하면서 월세로 나가는 것까지 생각하면 엄밀히 말하면 저랑 거의 똑같이 버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는 월급 200 받으면서 일하고 있고요. 독서실 총무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총무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받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독서실이 저희 부모님 건물에 있고 건물 탑층인 자리가 도무지 나가지가 않아서 부모님께서 직접 독서실을 차려서 운영을 하셨어요. 90평 규모고 100석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하나 사라지지 않을 게 학구열이라는 말에 위치도 주변에 학교가 많아 대박나겠다 생각하고 차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사람이 많이 차기는 하는데 그때도 만석이 되지는 않고 시험 기간 아닌 평소 때에는 20석도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부지가 좋아서 적자가 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건물 한 층을 거의 다 쓰는 것 치고는 재미를 못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제가 독서실 총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부모님 건물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제가 독서실 관리하면서 부모님께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말해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독서실 총무가 보통 한 달에 100만 원도 겨우 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저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상황이 낫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뭐만 있으면 독서실 총무하는 너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둥 하면서 잘난 척을 했어요.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제가 독서실 총무를 한다니까 무슨 곳이라도 준비하는 걸로 알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딱히 공부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일하고 있는 거라고 말했더니 왜 멀쩡한 회사를 들어가지 않고 독서실 총무를 하느냐고 하면서 목표 없이 사는 건 자기 스스로를 좀먹는 짓이라고 저한테 가르쳐주듯 말한 적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 홧김에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거고 내가 월급 받는 거랑 부모님이 용돈 쓰라고 주는 것까지 하면 너보다 헐났다. 한마디 쏘아 붙여주고 싶었는데 괜히 위화감 조성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지내는 건 사실이니 굳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애 초반인데 우리 부모님 건물주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런 걸로 싸워봤자 저도 똑같은 사람 되고 유치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잘난 척 하는 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저한테도 잘했기 때문에 연애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자친구한테 청혼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청혼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둘 다 나이가 30이다 보니 결혼을 생각할 나이기는 했는데 정말 생각도 못한 타이밍에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만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의외로 믿음직한 부분도 있어서 저도 그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도 결혼으로 저한테 부담을 주시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는데도 선자리를 자꾸 알아봐 주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결혼은 연애 결혼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어서 남자친구의 청혼이 그렇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5억이 넘는 신축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반 결혼은 해야지 않겠냐는 생각에 남자친구한테 결혼을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느냐고 물었고 저도 그때쯤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고시원에서 월급 받는 제가 무슨 돈이 있겠냐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보고 혼수만 조금 해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벌이에 비해 씀씀이가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랬구나 싶었어요. 저렇게 자신있게 나오는데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타이밍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지하철을 타고 거의 끝까지 가서 거기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10분은 넘게 들어가야 있는 주택가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2층은 남자친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1층은 현재 세를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음에 예민한 사람들이니 계단에서부터 조용히 올라오라고 저한테 말을 해주길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때라도 말을 할까 했는데 따로 물어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이야기가 다 끝나갈 때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아랫집에 사는 사람들이 올 11월은 돼야 집을 비울 거라고, 그러니 결혼 날짜는 그 이후로 잡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식을 올릴 생각도 없었고 알아봐야 할 것도 많아서 결혼식은 내년 초쯤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결혼식과 아랫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도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지낼 곳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11월은 돼야 아래층이 비고 수리는 못해도 도배랑장판은 새로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집이 이미 있다고 했다고 신혼살림은 그 집에 차리고 싶다고 대답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중간에 껴들고는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던 게 이 집 1층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했다가는 남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큰 싸움으로 번질 것만 같아서 인사드리고 자리 마무리하고 밖에 나와서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따로 집은 없었고 애초부터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그럼 처음부터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살 계획이라고 말을 해주지 그랬냐고 따졌어요. 그러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1층이랑 2층이랑 따로 분리된 공간인데 그게 왜 얹혀 사는 거냐고 엄연히 서로 다른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새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따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아니지 않냐면서 궤변을 늘어놓더라고요. 같이 살고 모시고 살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부모님 댁 위치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종점에서 한참 더 버스를 타야 하는데 그러면 차 없는 제가 독서실 출퇴근하기도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한테야 부모님이지만 나한테는 시부모님이 되는 건데 아무리 1층, 2층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담장 한 지붕 아래에 있는 집인데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요즘 빚 없이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 건지는 알고 하는 소리냐고, 요즘 집값이 폭락하고 이자는 폭등하고 있는 것도 모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독서실 총무나 하고 있지 하면서 또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직장이라고 출퇴근 걱정을 하냐고, 결혼하면 출퇴근할 필요 없이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은연중에 저보고 시부모 모시고 살면서 집안일 하라는 속마음까지 뱉어버린 거예요. 그때 딱 알았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달리 저랑 결혼을 하자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보다 월 수입 훨씬 적은 여자 찾아서 자기도 모아놓은 돈도 없고 쥐뿔도 없으니 시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며 신모 노릇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독서실 총무한다는 말만 듣고 저를 딱 식모 정도로 생각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떠보는 마음으로 그러면 시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집 살 돈이 모이면 그때 되면 독립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당연히 그럴 생각은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모아둔 돈이 따로 없고 생활비 하면서 집 살 돈 모을 것 생각하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얹혀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억울하면 제가 시내에 아파트 한 개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이미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버리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모아놓은 돈은 쥐뿔도 없는 것 같고 직장도 수입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제가 남자친구 눈에는 식모로 삼기 딱 좋은 사냥감으로 보였을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처음으로 그때 부모님 건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독서실도 부모님 소유고 제가 독서실 총무일을 하고 있는 이후부터 아마 조만간 건물 전체를 제가 관리하게 되고 월급도 지금의 몇 배는 더 받게 될 거라는 것들까지요. 그래서 뭐 상가라도 하나 팔아서 집 한 채 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다고 지금 당장 가서 물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놀라가지고 입도 제대로 못 다물고 있더라고요. 저는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말하고 그 길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연락이 와도 받지를 않고 죄다 무시해버렸어요. 연애하는 동안 집까지 바래다 준 적도 없고 독서실까지 찾아온 적도 없으니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애가 탔을 거예요. 잠수 타고 2주쯤 지났나? 독서실 문이 열리고 누가 들어왔는데 그게 남자친구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냐고 한참 찾았다고 제 눈치를 보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전화 안 받았다고 성질머리는 있는 대로 부렸을 건데 말이죠.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더니 제가 걱정이 돼서 회사 휴가까지 내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독서실을 하나씩 찾아보고 다니던 와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독서실 총무나 하고 있는 내가 뭐가 소중해서 그 소중한 휴가까지 써서 찾으러 다녔냐고 말하니 우리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까 그동안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랑 결혼하면 나만 손해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연락 끊겼을 때 눈치가 있었으면 네가 계획한 것들이나 행동들만 돌이켜봐도 당연히 내가 결혼이고 뭐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알지 않았냐고. 자기가 차인 거 알고도 이렇게 휴가까지 써가면서 나 찾으러 다닌 거 좀 섬뜩하다고 했어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오거나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오거나 하면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해버린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 살 건 모시고 살 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인데 효도는 스스로 좀 하라고 했어요. 너랑 결혼할 여자도 앞으로 너한테 등골 쪽쪽 빨릴 너네 부모님도 불쌍하다고 쏟아내니 팩트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다가 독서실 문 열고 나가더군요. 한동안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그래도 요즘 세상 흉흉한 게 있으니 혼자 집에 가긴 무섭더라고요. 다행히 한 달 동안 별일 없었고 그 뒤로도 연락도 없고 나름 안전이별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실은 지금 공용 오피스로 새로 개업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도 슬슬 저한테 건물 관리부터 맡기시려고 하는 걸 보니 은퇴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정신을 쏟을 일이 생겼으니 저한테는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속이 시커먼 거지근성 속물들보다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더 통쾌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